안녕하세요. 아르고심리의 베이쌤입니다. 오늘은요, 요체 증정 이벤트 하면서 제가 고민 5분께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하나하나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준님이신데요. 내향성의 성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고민 같이 들어보죠. 너무 내향적인 제 성격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앞으로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제가 희망하는 직업이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 이 길이 맞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사실 성격 심리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 뭐 MBTI나 혹은 빅5나 여러 가지. 그런데 이러한 심리검사, 성격검사에서 내향성, 외향성을 다 좀 나뉘어요. 그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좀 외향적인 성격이 더 환영받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하주님처럼요. 사람들이 많이 대해야 하는 직업에 속하는 분들은 뭔가 말도 처음에 잘 걸고 능수능란하고 이런 사람들을 성공할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으로 많이 비춰주게 돼요. 그래서 어머 쟤는 정말 수더분하다. 어우 어쩜 저렇게 말을 잘해? 이런 칭찬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낯도 많이 가리고 그리고 경계도 많이 하고 조심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말이 쫙 사라질 정도로 너무 지쳐요. 근데 사람을 만나는 직업을 해야 돼. 이럴 때 내향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심리학자라고 하면 내 내향적인 성격 좀 외향적으로 바꿀 수 없나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사실 저는 성격이 1에서 100으로 갑자기 확 바뀐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원래 갖고 태어난 성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이제 극단값에서 중앙값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넘어오는 정도? 그 정도로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외향적인 성격이잖아요. 내향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전 세계 토론 리그가 있습니다. 영어 토론인데요. 정말 전 세계가 갖고 있는 룰이 있어요. 약간 올림픽처럼. 그래서 거기에서 수많은 나라의 토론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심사도 하고 토론도 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진짜 유명한 랭크의 토론자들이 있는데요. 흔히 생각하기에 토론자들은 앞에 서서 막 말을 막 해야 되니까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탑 랭크의 1, 2, 3위 같은 경우는 다 엄청 내향적이야. 이게 놀라울 정도. 이게 내향적이라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요. 저희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 그 리그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뭐 첫날, 둘째 날 하고 나서 탈락을 하고 그리고 셋째 날에서 뭐 준결승 뭐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그 중간중간 밤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있고 뭐 캠파이어도 하고 술자리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명하잖아 이미.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나와. 저는 진짜 굉장히 외향적이고 말하는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혼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외향적인 성격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이런 논리를 쌓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창의적이고 깊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장점이 되냐? 장점이 돼요. 회사 생활은 하면요. 처음에는 뭐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술 마시고 이런 사람이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루 이틀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낯도 많이 가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못 지내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고 잘 공감해주고 생각이 너무 깊은 사람인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지금까지 막 술자리 하면서 막 친하게 지냈던 사람보다 굉장히 신뢰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회생활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초반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적극적으로 시간을 많이 만드는 사람에게 주의가 쏠리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꼼꼼하게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계속 해왔잖아요. 뭐 영업도 했고, 그리고 학생들도 가르쳤고, 학생을 가르친다는 건 학부모를 만나야 한다는 일이에요. 그리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에 가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를 했는데 막 2시간 동안 떠들어요. 힘듭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은요, 잘 들어줘요. 말을 막 많이 하는 성격보다는, 얘기했잖아요. 말보단 글이 더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잘 들어줘요. 근데 사람들은 잘 들어주면 얘가 대화를 잘한다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 내 말을 좀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대해야 하는 직업에서 내향성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좋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막 술자리 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랑 모임 만들고 그래요. 그런데 대인관계 스킬이 부족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싫어해. 눈치 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다 보니까 그만큼 실수를 할 기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쌓았던 이미지가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말실수 한 번 해요.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천천히 자신의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향적인 사람들도 사회생활 그리고 회사생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장점을 잘 알아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향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주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향적인 성격을 바꾸기보다는 대인관계에 대한 스킬을 올리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경청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내 고민처럼 좀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스킬을 익힌다면 어느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 책에 나왔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하준님의 고민을 한번 나눠봤어요. 비슷한 고민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그런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